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푸틴의 옛 소련 제국 부활 야망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같은 이런 서방 세계와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안에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이번에는 이 중앙아시아의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에도 직접 개입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충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원부국인 이 카자흐스탄은 포브스 갑부 순위에 오를 정도로 거부가 여러 있습니다만 빈부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 집권 세력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부의 편중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카자흐스탄은 그간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세력이 지난 1999년부터 독립할 때부터 장기 집권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우원성이 커지니까 지난 2019년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도키에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초대 대통령인 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30년 장기 집권한 다음에 물러났습니다만 그 뒤로도 이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유지하고 또 국부지위를 누리면서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이 물가 불안 등의 이 경제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국민적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자르바예프를 노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완전한 정치 퇴진을 요구했죠. 또 정치의 대변화도 요구를 하니까 내각이 총사퇴하긴 했습니다만은 당국은 또 이제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시위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카자흐스탄 당국은 옛 소련 국가들의 안보 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라고 그러는데 이 CSTO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희망했고, 그러자 이 러시아가 주축이 된 이 공수부대원 2,500명을 파병해서 시위 진압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 CSTO는 러시아가 2002년에 결성한 군사안보협력체인데요. 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또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옛 소련권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를 견제하는 게 결성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 공수부대 스페츠나츠라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 공수부대 투입 후에 유혈 반정부 사태가 진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시위가 본격화된 지 닷새 만입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새벽에 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마친 다음에 지방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헌법 질서가 회복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런 카자흐 정부 측 주장과 반하는 소식들도 타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재개되었다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를 피해서 도주했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왜 카자흐스탄의 시위 진압에 러시아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 공수부대원들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푸틴은 지난 2014년 8월에 소련 해체는 20세기 최대의 재앙이라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같은 곳은 한 번도 나라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소련 해체로 말미암아 어쩌다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국가로서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카자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정치인들은 아무도 안 살던 땅에 러시아인이 이주했다, 또 소련 해체 후에 선물로 빌려준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카자흐 사람들은 자신들을 카자흐 칸국의 후예다. 이 카자흐 칸국이라는 게 1456년부터 1487년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카자흐 칸국의 후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면서 매년 건국 기념 행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을 더욱 자극시킨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국경에 접해 있는 이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역에 이 과거 소련 시절 이주한 러시아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러시아하고 합병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갈등과도 아주 유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유혈 시위가 뜻밖했다지면서 이 푸틴에게는 차제에 이 카자흐스탄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왜 단순한 시위 진압만 하면 되는데 최정예 공수부대를 카자흐스탄에 투입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파병한 제45여단 엘리트 특수부대, 이걸 이제 스페츠나츠라고 그러는데 이 스페츠나츠는 체첸 반군을 잔인하게 진압해서 악명 높은 부대이고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합병 때도 투입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러시아 최정예군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 푸틴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푸틴은 호시탐탐 옛 소련 제국의 품에 있었던 국가들의 러시아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푸틴뿐만이 아니라 소련 제국 붕괴 후에 역대 러시아 대통령들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이 러시아의 첫 대통령이 된 보리스 엘친도 러시아 주변 4개의 나라를 주요 분쟁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조지아의 아파지아 자치공화국,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그리고 크림반도, 카자흐 북부 지역, 이게 4곳이 그곳입니다. 푸틴은 결국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을 했고요. 2014년에는 돈바스에 러시아군을 식별 안 되는 무장 세력으로 유장 투입해가지고 장악을 했죠. 동시에 크림반도도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엘친이 지목했던 4곳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곳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도움을 요청해 오니까 푸틴은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도 이 카자흐스탄에 일단 들어간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는 시위가 진압되더라도 당분간 카자흐스탄에서 철수하지 않고 현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노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초점은 과연 푸틴이 이 기회에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병합하는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안보 전문지인 바린팔리스는 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카자흐스탄에 민족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바린팔리스가 이렇게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이번 소요 사태가 과거의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민주화 운동 때와는 달리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이 촉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대한 점령을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본 겁니다. 그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러시아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소장도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 이번 병력 파괴는 구소련 인접국의 국내적 위기 상황에 개입한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려 7,644km에 달하는 최장의 육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는 모험을 한 것은 이번 기회에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센코 대통령 같이 카자흐의 현 정권을 러시아에 보다 충실하게 조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트레니는 이어서 다각적인 외교를 펴왔던 이 카자흐스탄의 외교 경제 노선을 보다 친러시아로 정리하는 선에서 기존 정권을 세우는 제한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바나트 칼리지의 알렉산더 쿨리 교수도 뉴욕타임스에 직접적인 양보를 얻기보다는 이 모스크바하고 워싱턴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해온 토카예프 현 정권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푸틴의 최정예 부대 파괴는 당장 카자흐스탄의 땅 뺏기보다 현재의 친러시아적인 토카예프 현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카자흐스탄을 지금의 벨라루스 같이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그동안의 관례대로라면 러시아군은 한 번 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러시아 정예부대는 한동안 전국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카자흐스탄에 머물면서 이 카자흐스탄의 벨라루스화를 만드는데 지원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러시아의 최정예부대가 카자흐스탄에 투입되었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의 안보 협의체인 이 집단 안보 조약국, 그러니까 CSTO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특히 평화유지군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확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사실상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시위 진압에 나서니까 미국과 EU는 즉각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자주권 침해 그리고 내정 간섭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6일 이번 공수부대 파견 결정에 대해서 최근 카자흐스탄 사태는 훈련되고 조직화된 무장단체를 이용해 국가의 안보와 통합성을 무력으로 훼손하려는 외부의 시도다. 이게 외국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기관 장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카자흐스탄 정부 측의 평화적 해결과 언론의 자유 존중을 촉구한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카자흐스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만도 합니다. 카자흐스탄이 1991년 옛 소련 국가로부터 독립했을 때 제일 먼저 독립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후로도 석유라든지 석탄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해왔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하고의 긴밀한 관계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옛 소련 국가이기도 했고 또 카자흐스탄 내 석유 관련 시설에도 러시아가 대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러시아 군대가 카자흐스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옛 소련 국가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푸틴의 소련 제국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 개입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푸틴의 전략은 치명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가 주변 국가의 독재 체제를 계속 지원하다가 현지의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러시아의 영향력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카자흐스탄의 국민 대궐기가 30년간 장기 집권을 했던 대통령이며 또한 퇴임 후에도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실권자죠. 82살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을 옹호하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의 시위가 러시아에 진압된다면 러시아가 부패 세력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러시아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로 나자르바예프의 친위 세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인 토카예프가 지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나자르바예프를 중심으로 한 부패 세력의 그 공백을 제대로 채워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카자흐스탄의 전국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카자흐스탄 사태는 구소련 주변국을 거느리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푸틴의 가장 큰 약점이 민주화임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카자흐스탄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일단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위 진압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살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역에 대한 점령을 강행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옛 소련 국가들에게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친러시아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골기는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함의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